자, 722번 볼게요. 집합 A는 8의 n제곱 마이너스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했어. 10으로 나눈 나머지는요, 항상 어떤 자릿수가 됐든 간에 다 1의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1의 자릿수. 10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뭐다? 1의 자릿수잖아요. 10의 자리까지는 다 나눠 떨어질 테니까. 자, 그럼 8의 n제곱 마이너스를 구해봅시다. 첫 번째 8 마이너스 1은 7이죠. 그 다음에 88에 64에서 1을 빼니까 3이죠. 그 다음에 88에 64 다음에 4에다 48에 32니까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1에다 8을 곱하면 8이니까 8에서도 1 빼면 7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좀 따져볼게요. 8 빼기 1은 7. 자, 8의 제곱이면 88에 64. 그쵸? 64에서 1 빼니까 63. 그래서 3이 되겠지. 그 다음 8의 세제곱 빼기 1이면 83, 24. 아니네요. 그냥 해야 되겠네요. 88에 64에다가 8을 곱하니까 48에 32. 그죠? 예, 그 다음에 68에 48에서 512에서 1 빼는 거니까 1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1. 나머지가. 그 다음에 8의 4제곱이면 88에 64, 끝자리가 4죠. 88, 64. 2개 곱하면 4, 4, 16이니까 601에서 5가 되네요. 5. 됐죠? 그래서 집합 A는 1, 3, 5, 7이 되네. 그 다음 안 봐도 뻔해요. 이게 반복이 될 겁니다. 1, 3, 5, 7 나왔으니까. 9가 될 수도 있나요?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아까 8의 5제곱을 하면 자, 4, 4, 16 나왔고 6, 8에 48 나오잖아요. 그죠? 끝이 8이 나와 다시. 그래서 1을 빼면 7이 돼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1, 3, 5, 7이다. 자, 그 다음에 7의 n제곱을 10으로 나눴을 때 역시 7의 n제곱의 1의 자릿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7일은 7, 77에 49, 97에 63, 37에 21, 7일은 7. 얘는 1379네요. 1379. 그럼 A에서 B를 빼면 1 지워지고 3 지워지고 7 지워지네요. 그럼 뭐만 남아요? A 차집합 B에는 5만 남죠. 그래서 이거의 부분집합은 2의 1승에서 2개가 되겠다. 자, 723번 보자. 전체 집합 이유는 7 이하의 자연수고 그거의 세 부분집합 A, B, C에 대하여 B는 A에 포함되고 A랑 C를 합친 게 1, 2, 3, 4, 5, 6일 때, 자, 그리고 A 차집합 B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헷갈리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겠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B는 A에 또 포함된대. 그지? 그럼 이제 A하고 C는 포함 관계는 없으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 B가 A에 포함되는데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고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원소를 써보자고요. A에서 B를 뺀 게 5다라고 했으니까 5는 요쯤 어딘가 들어가면 되겠지. B에서 C를 뺀 게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2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C에서 A를 뺀 게 4, 6이니까 4, 6은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런데 A하고 C의 합집합이 지금 여기 없는, 자, 봅시다. 지금 2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4도 들어갔고 5도 들어갔고 6도 들어갔는데 1, 3이 안 들어갔으니까 1, 3이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1, 3이. 됐죠? 그리고 이제 7은 7 이하의 자연수니까 7은 요 바깥에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애들이 들어갈지,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2하고 3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지금 5 같은 경우는 A 차집합 B니까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요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됐죠? 자, 일단 요걸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분배 법칙 써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C야. 그러면 이거는 뭐야? A 차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니까 그래서 합집합 하는 거니까 이 안에는 일단 A 차집합 B의 원소인 5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 얘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5는 얘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A랑 C의 교집합 이것도 뭐 간단하네요. 1하고 3만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예, 그래 끝났네요. 예, 그래서 1, 3, 5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예, 뭐 1이 어디 들어가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어디 들어가냐 그건 필요 없죠. A하고 C의 교집합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723호자 U는 자연수 전체 집합이고요. 부분 집합 A는 그럼 자연수만 있는 원소 있고 근데 원소가 4개래요. 아, 모든 원소의 합이 2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교집합은 또 뭐야? 4, 7이니까 A에는 4하고 7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을 갖는지 모르는 두 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얘네 둘의 합이 지금 11이잖아 지금 그지? 근데 합이 20이라고 했으니까 집합 A는 원소가 4개고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9가 돼야 되겠죠. 합이 20이니까. 그럼 9가 될 수 있는 건 뭐 몇 개 안 돼요. 뭐 1, 8 뭐 이렇게 쭉 하면 몇 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집합 B는 뭐라고 그랬냐면 X에다가 어떤 특정한 원소를 더해서 그죠? 그 X는 A의 원소야. 그 K를 더해서 낸 거니까 4 플러스 K, 7 플러스 K, A 플러스 K 그 다음에 B 플러스 K야. 됐죠?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랬을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원소의 개수 구할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 NA 플러스 MB 뭐 이런 거 하잖아 우리가 그지? 그런 것처럼 합도 똑같아요. 원소의 합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 얘네들도 다 합이 나왔으니까 SA 합집합 B는 SA 플러스 SB 마이너스 SA 교집합 B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값은 40이니까 41은 SA 아까 SA 모든 A의 모든 원소의 값은 20이라고 했으니까 20 플러스 SB는 일단 그 20에다가 K만 4개가 더 들어가는 거니까 20 플러스 4K겠죠. 이렇게 K만 4개 더 들어간 거잖아. 뭐 A 플러스 B가 얼마인지 이건 뭐 여기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교집합은 4하고 7이야. 그럼 4하고 7이니까 뭐야? 11이잖아.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지? 그러면 여기가 이미 40이니까 됐죠? 41은 40 플러스 11 하니까 29 이렇게 되겠네.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40을 먼저 넘겨서 뺍시다. 여기 이걸 넘어가서 이렇게 빼주면 1이죠. 1은 4K-11 4K는 12 K가 3이구나. 그럼 아주 쉬워지죠. 3을 더하니까 여기 7 3 더하니까 여기 10 A 더하기 3 B 더하기 3이네요. 됐죠? 자, 그래서 K를 이렇게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이제 구했으니까 얘네들을 비교되는데 교집합 중에 원소가 하나는 일단 7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고 3을 더했으니까 A에다 3을 더한 거니까 A보다 큰 값이고 3을 더했으니까 이거 B보다 큰 값이니까 어차피 10은 또 7이 아니고 그럼 얘는 4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집합이 4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 중에 뭐가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뭐 사야 되는데 우리가 크기를 그냥 좀 정해놓읍시다. 이렇게 안 정해놓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얘가 지금 4가 되면 되겠다. 그러면 A가 1이면 되겠죠. 그럼 A가 1이면 A 더하기 B가 9니까 B는 8이 되겠죠. 그럼 집합 A가 4, 7, 그 다음에 1, 8이면 자연스럽게 집합 B는 7, 10, 그리고 4, 그리고 11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 딱 모든 게 해결이 되죠. 4하고 7이 교집합의 원소가 된다.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곱하면 되죠. 그래서 1은 뭐 곱하나 마나니까 됐고 87에 56에다가 4 곱하니까 6, 4, 24, 5, 4, 20 그래서 답은 224가 되겠네요. 자, 725번 볼게요.
자, 1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A는 K의 양의 약수라고 했죠. 예, 뭐 그런가 보고요. B는 2, 5, 6인데 교집합의 원소가 2일 때 그랬어요. 그러면 2, 5, 6 중에 적어도 두 개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뭐 나와 있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A 교집합 B가 2, 5면 집합 A에는 반드시 2하고 5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적어도 얘는 2하고 5를 약수로 갖는 애 중에 누가 있어요? 10이 있죠. 됐습니까? 그럼 10 말고는 없을까요? 예, 18 이하라는 게 이제 포인트죠. 10 말고도 뭐 20 같은 것도 가능한데 20 안 들어가죠.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애는 2하고 5에다가 뭔가 덜 곱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10에다가 제일 작은 거 하나 곱해봐. 그러니까 1 말고요. 2 곱한 게 이제 20인데 20은 안 들어가니까 될 수 있는 거는 10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기억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2하고 5를 곱한 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10은 당연히 되는 거야, 무조건. 알겠어? 근데 이제 10만 되느냐라는 거죠. 10에다 뭔가 제일 작은 자연수, 그러니까 1 빼고요. 1은 곱하나 말하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럼 그 다음에 20인데 18 이하의 잔수 K라고 했으니까 10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으로 갈게요. 자, A 교집합 B는 5, 6이야. 그러면 집합 A는 또 역시 뭐가 되는 거야? 5하고 6이 반드시 원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5, 6, 30이 기본적으로 최소한 돼야 되는 거야. 30의 약수는 돼야 되는데 18 이하에 30이라는 숫자는 존재하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K가 존재한다. 이건 틀린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자, A 차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는 K의 값의 합은 28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좀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어차피 원소가 두 개니까 셋 중에 하나야. 교집합이 2, 5가 되든가 아니면 교집합이 2, 6이 되든가 또는 교집합이 5, 6이 되든가 라고 하는데 우리 좀 전에 교집합이 5, 6이 되는 그런 K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건 여기 없는 거야 지금. 됐죠? 그러니까 딱 두 가지야. 두 가지로 줄었어. 그럼 얘는 K가 얼마일 때야? 2, 5, 10이죠. 이때 K는 6이 10인데 또 들어갈 수 있는가 했느니 12에다가 역시 최소한 우리가 2를 곱해도 24가 되니까 자, 그런데 그게 있네요. 6에 2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는 사실은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될 수도 있어요. 1, 2, 3, 6 그죠? 그러니까 6부터 봐야 되네요. 사실은 12부터 볼 게 아니라 그래서 6 가능하고요. 당연히 뭐 12 가능하고 6, 3, 18까지도 가능하죠. 6, 4, 24는 안 되고 그러니까 K가 될 수 있는 값이 6, 12, 18이야 얘네들은.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첫 번째 K가 10이면 자 집합 A는 뭐가 되는 거죠? 10의 약수니까 1, 2, 5, 10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집합 B인 2, 5, 6을 뺀 게 A 차집합 B잖아 지금 그지? 다시 좀 쓸게요. 이때 A 차집합 B는 10의 약수니까 1, 2, 5, 10에서 자 2, 5, 6을 뺀 거지. 근데 공통인 것만 빠지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남는 건 1, 10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합이 뭐야? 얘네들의 합은 11이니까 합이 홀수가 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K는 10 가능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K가 6일 때를 볼게요. K가 6이면 자, 집합 A에서 B를 뺀 거는 1, 2, 3, 6에서 자, 집합 B가 뭐니? 2, 5, 6이죠. 그걸 빼면 2하고 6이 빠지고 1, 3이 남는데 1 더하기 3 하면 4가 되니까 얘는 안 되겠네요. 홀수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K가 12인 경우 K가 10이면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에서 우리가 2, 5, 6을 빼보면 2하고 6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1, 3, 4, 12가 남는데 이렇게 더하면 4, 8, 20
안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8인 경우, 예, K가 18인 경우는 집합 A가 A에서 이제 B를 뺀 게 1, 2, 3, 4는 3, 6, 9, 18이죠. 거기에서 2, 5, 6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2하고 6만 빠지고 1, 3 더해서 4, 얘네 더하면 27 됐죠? 두 개 더하니까 31 됐죠? 그래서 K는 18. 그래서 합이 홀수가 되는 모든 K 값의 합은 28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얘는 뭡니까? 얘는 우리가 드모라간의 법칙을 쓰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즉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에요. 됐죠? 그럼 얘는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 3, 8, 9, 11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리고 합집합은 3, 4, 6, 8, 9입니다. 그러면 자, 얘네들 두 개 집합의 이제 관계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차집합의 이제 여집합이니까 A 차집합의 여집합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딱 보세요. A 합집합 B를 여기다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겹쳐진 부분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겹쳐진 게 바로 뭐야? 집합 B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집합 B가 얘하고 얘의 교집합이다. 그래서 A의 여집합 합집합 B와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교집합이 B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거는 흡수 법칙으로도 설명이 되죠. B하고 일단은 이거 분배 법칙으로 해보면 흡수 법칙이 아니라 분배 법칙이네요. 자, 분배 법칙으로 해보면 B가 공통으로 묶여있으면 앞으로 빼고 나면 A 여집합 교집합 A고, 자, 이게 공집합이니까 B하고 공집합의 합은 B가 된다. 이렇게 연산 법칙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벤더그램으로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집합 B는 얘네들의 교집합이니까 공통 원소를 찾으니까 3하고 그 다음에 8하고 9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 8, 9가 원소다. 자, 그러면 A 차집합 B가 뭔지는 알 수가 있죠. 합집합에서 이게 3, 8, 9면은, 자, 이제 이 색칠은 좀 지우고요. 우리가 색칠한 거는 원소들을 직접 한번 여기서 쓰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충만 지웠어요, 그냥. 예. 자, 그러면 3, 8, 9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집합 B에. 그럼 이제 A 차집합 B는 합집합에서 3, 8, 9 빼고, 예, 4, 6이 여기 있는 겁니다. 교집합이 뭔지는 우리가 모르겠죠, 지금 현재. 그죠? 근데 이제 A 차집합 B에는 4, 9, 6이 있는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합집합 이거였으니까. 그리고 그 외부적으로는 3, 8, 9, 11이 있는 거야. 이 바깥에는. 그죠? 그럼 전체 집합이 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전체 집합이 바로 자, 3, 8, 9, 11에다가 4, 9, 6을 더한 값이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은 A 차집합 B, 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4, 6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모든 원소가 3, 8, 9, 10이라고 한 거니까 여기에 3, 4, 6, 8, 9, 11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체. 그리고 이제 집합 B에는 3, 8, 9가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A 교집합 B의 3은 그런데 또 A의 원소라고 했습니다. 3은 A의 원소니까 여기 없는 거니까 3은 반드시 여기 있겠네요. 그러면 됐죠? 이제 8, 9가 이제 거추가 문제야. 8, 9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기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 최소라는 표현이 나온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소일 때는 뭐겠어요? 최소일 때는 A 교집합 B에 3만 들어간 거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최대가 될 때는 얼마입니까? 최대일 때는 A 교집합 B에 얘네가 다 들어간 거겠지. 3, 8, 9. 그래서 최소는 뭐 한 3밖에 없으니까 합이 3이겠고요. 최대는 얘를 다 더하면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3이 되겠네요. 자, 727번 보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X에 대하여 A는 15에 약속을 했으니까 A는 그냥 1, 3, 5, 15다 라고 정리합시다. 자, 근데 이제 답을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X에서 A를 뺀 게 A에서 X를 뺀 거에 포함된다 라고 써 있어요. 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X에서 A를 빼는 게 사실은 뭐를 빼는 거냐면 X에서 A하고 X의 교집합을 빼는 거고 A에서 X를 빼는 것은 또 결국 뭐냐면 A에서 A와 X의 교집합을 빼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X-A 교집합 X가 됐죠? 이 집합이 결국에 A 차집합 A 교집합 X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얘네만 덜어내면 그죠? 양쪽에서 이걸 더하기를 해버리면 결국은 이 말의 뜻은 X가 A에 포함되는 거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는 1, 3, 5, 15를 원소로 갖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은 10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분 집합은 자, 2의 4제곱에서 총 우리가 몇 개? 16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합이 지금 10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한번 봅시다. 1하고 3하고 5를 더할 때는 어떻게 되죠? 다 더해봐야 1 더하기 3 더하기 5가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쟤네 세 개는 15가 없으면 절대로 10 이상이 안 되죠. 그럼 끝났죠. 15가 일단 10 이상이니까 어떤 거랑 더해도 혹은 혼자 있어도 합이 1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부분 집합을 찾아야 되는 거야? 15가 반드시 원소로 갖는 거야. 그죠? 15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2에 4에서 하나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 8, 8개가 되겠네요. 답은. 자, 728번 볼게요. 자, 백이하의 자연수. 뭔지 알겠죠? 50과 서로 소인 자연수. 자, 그럼 50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50이란 녀석은 2 곱하기 5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2의 배수도 아니고 또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애들이에요. 알겠죠?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50과 서로 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X는 A의 원소이고 X는 공집합이 아니고 X 교집합 B는 공집합이래. 그러면 X와 집합 X와 집합 B는 서로 소야. 얘가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자, 얘는 50과 서로 소인데 그지? 그러니까 50과 서로 소인 A와 서로 소인 집합이야. 그러면 집합 X는 뭐예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죠. 자, 여기까지만 읽었을 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또 12와 서로 소래. 자,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그럼 집합 X는 또 뭐예요? 2의 배수도 아니고 됐죠? 그 다음에 3의 배수도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는 이제 2의 배수거나 또는 5의 배수니까 2의 배수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2의 배수는 빼면 5의 배수는 맞는 건데
이것도 3의 배수는 아니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린 지금 이 두 개를 동시에 그러니까 또는의 의미니까 꼭 뭐 5의 배수를 꼭 원소로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5의 배수를 원소로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됐죠? 예. 그런데 3의 배수는 절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알겠지? 예. 이런 걸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을 내면 근데 뭐 이제 5의 배수를 원소로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왜 또는이었는데 2의 배수는 이제 아니니까 5의 배수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3의 배수 아닌 거니까 집합 X의 원소가 이제 최대로 될 때는 자 일단 정리해 보면 5의 배수 중에 3의 배수가 아닌 것들만 골라보면 되는 거니까 결국 5, 25 됐죠? 예. 그 다음에 왜냐면 지금 2의 배수도 아니니까 짝수도 안 돼. 지금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 곱하기 1은 돼. 5 곱하기 2는 안 돼. 5 곱하기 3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4도 안 돼. 그지? 일단 짝수는 다 제외해야 돼. 그럼 5 곱하기 이제 홀수들 중에서 하는데 5, 25는 5의 배수 아니니까 돼. 그 다음에 5, 7에 35 되죠. 그 다음에 5, 9는 안 되죠. 9가 3의 배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에다가 10이란 55 가능하죠. 그죠? 자, 그리고 5에다가 13을 곱한 65도 가능합니다. 예, 여기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15는 안 되죠. 얘는 3의 배수니까. 그럼 이제 17, 5에다가 17은 5, 7에 35, 85.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19도 뭐 아니니까 상관없죠. 95, 45, 95 됐지? 이제 더 이상 없겠네요. 예. 얘네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들어갔을 때는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일 거다라는 얘기죠. 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이 뭘 구하면 되는 거냐면 얘네들의 부분 집합 중에 x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서 하나만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128, 그죠? 128에서 2를 빼주니까 개수는 총 127개가 되겠네요. 자, 그럼 729번 봅시다. 전체 집합 이유는 5 이하의 자연수, 뭐 1, 2, 3, 4, 5죠, 그냥. 그럼 집합 A하고 집합 B는 각각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자, X의 교집합 A는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하고 B의 교집합도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집합 B의 원소도 적어도 하나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경우를 좀 나눠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A에도 들어가 있고 B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원소가 2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중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따로따로 좀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이 X에 2가 원소가 되는 경우, 이거인 경우.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표현을 쓴 거니까, 그죠? 예.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집합 X가 될 수 있는 애는, 그냥 간단하죠. 1, 2, 3, 4, 5 중에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다 가능한 거지. 그럼 2에 5 빼기 1에서 2의 4제곱 16, 16개 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2가 x의 원소가 아닌 경우 2가 이제 x가 아니야. 2에는 이제 x에는 2가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누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2가 안 들어가니까 공집합이 아니려면 1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만 들어가도 되고 4만 들어가도 되고 3, 4가 다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뭘 빼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모든 부분 집합 중에서 그죠? 모든 부분 집합 중에서 3, 4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를 뭐 빼도 되는데 사실 이게 몇 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직접 해봐도 돼요. 그냥 몇 개가 안 되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쌤 생각에는
자, 일단은 반드시 들어간 애들은 일단 얘는 둘인 거야. 그죠? 그리고 3하고 4는 적어도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자, 경우를 이제 계산해 보면 자, 2에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5개 중에 일단 반드시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빼서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되는 거냐면 3하고 4가 하나도 안 들어간 집합이죠. 3하고 4가 하나도 안 들어간 집합. 그러면 3하고 4가 하나도 안 들어간 집합은 2도 안 들어가고 1도 안 들어가고 3도 안 들어가고 4도 안 들어간 거니까 4개를 빼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2의 세제곱에서 2를 빼는 거니까 8 빼기 2에서 6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16 더하기 6 하니까 총 22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730번 볼게요. 전체 집합 이외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A차 집합 B하고 A차 집합 C의 합집합이 공집합일 때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어떤 두 집합을 합했는데 공집합이야. 그 말은 둘 다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즉 이 말의 뜻은 A차 집합 B도 공집합이고 A차 집합 C도 공집합이다 이런 뜻이고,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A가 B에 포함된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럼 A도 B에 포함되고 A는 B에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A는 C에도 포함돼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런 거죠. 집합 B하고 C가 있는데 반드시 A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다. A, B에도 포함되고 C에도 포함되는 이런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해했죠? 자, 그러면 기억 보자. A는 B 합집합 C에 포함된다. 뭐 당연히 맞죠. 이거는 볼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얘가 뭡니까? 얘가 B 합집합 C의 여집합이야. 그게 A의 여집합에 포함되면 우리 이런 거 했었죠. A가 B에 포함되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대우명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얘도 이게 성립하면 A가 B합집합 C에 포함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 부분집합 X에 대하여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뭔지를 보면은 B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야. 그러니까 얘는 A하고 B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A가 B에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뭐야 여기서 A야. A 그냥. 됐죠? 그 다음에 그 A랑 어떤 집합을 합쳤는데 그게 C에 포함이 된대. 근데 그 X는 자, X는 우리가 그냥 임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모든 부분집합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모든 부분집합. 집합의 전체 집합의 모든 부분집합. 자, 그거 빼기 A의 교집합이야. 그러면 X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는 X 교집합 A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많이 보던 거네. 자, 선생님이 A 합집합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A 합집합 B는 아무리 연산 법칙을 해도 얘네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흡수 법칙이어서 A하고 A 똑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고 요 바깥에 하고 안에 합집합 교집합이 서로 다르면 얘는 무조건 A가 된다고 했죠. 벤 다이어그램으로밖에는 안 된다고 그랬죠. 얘가 그런 경우야. 여기 합집합이고 여기 교집합인데 여기 어떤 집합 X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 A니까 얘는 무조건 A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면 A는 C에 포함된다는 뜻인 거예요. 얘는. 맞죠? 자, 이런 거 왜 예전에 설명을 계속 해줬는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알면 이런 것들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됐죠? 자, 그 다음에 7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은 x는 n의 양의 배수라고 써있네요. 양의 배수. 뭐 배수죠 그냥.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그럼 얘는 일단 뭡니까? 2의 배수죠. 2의 배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n의 배수죠. 자, 그런데 n의 배수하고 2의 배수의 교집합이면 교집합 공통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의 배수가 있고
그러면 2, 4, 6, 8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3의 배수가 있어. 그러면 3, 6, 9, 12 이렇게 있어.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은 보면 어떻게 되니? 6하고 12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뭔가 했더니 2하고 3의 뭡니까? 2하고 3의 최종 배수죠. 그죠? 최종 배수의 배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뭐 6하고 뭐 9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의 최종 배수는 뭐야? 18이죠. 즉 얘네 둘을 곱해서 되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근데 2하고 3은 최종 배수가 지금 보면 6이야. 얘네 둘을 곱한 거죠. 그럼 이거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이 두 수가 서로 소이면, 즉 2하고 3이 서로 소잖아요. 그죠? 서로 소인 경우에는 최소 공배수가 그냥 둘을 곱한 거지만, 둘이 서로 소가 아니면, 그러니까 약분이 되는 관계면 그때는 그냥 다르죠. 곱한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얘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2인데 얘네들의 교집합은 얘네들을 곱한 거다. 2n이 최소 배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n은 2와 서로 소다. 2의 배수와 서로 소인 거죠. 그럼 2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n은 뭐겠습니까? n은 홀수라는 뜻입니다. 이해했죠? 네, 홀수예요, 홀수. 자, 그런데 자, 얘는 뭐냐면 3의 배수야. 3의 배수를 뺀 게 2의 배수를 뺀 거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일단은 이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홀수의 배수들이란 말이야. 홀수의 배수. 그지? 그러니까 n의 배수인데 홀수의 배수인데 그 중에 2의 배수만 빼는 거니까 n 원래는 그 다음에 2n인데 그거 없고 3n 그 다음 4n 안 되죠. 짝수니까. 그죠? 5n 즉 배수는 배수인데 홀수배가 되는 그러한 원소들만 남겠다. 뭐 7n 이런 식으로 됐죠? 예, 이런 집합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n이 3의 배수야. n이 3의 배수면 우리가 an에서 a3을 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싹 다 뭐가 돼? n이 3의 배수니까 다 3의 배수가 되겠지. 그러면 3의 배수를 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공집합이니까 여기에 포함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이 3의 배수면 이 조건, 나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n이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래서 an에서 a3을 빼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3의 배수인 것들만 우리가 쭉 빼야 되는 거니까 남을 수 있는 애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자, 이 밑에서 좀 다시 쓸게요. 일단 n 남겠죠. 2n 남겠고 3n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4n, 5n, 6n 안 되고 7n, 8n, 뭐 9n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지, 그지? 요런 애들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an 빼기 a2는 아까 뭐였어? n, 3n, 5n, 7n이라고 그랬어. 근데 얘네들은 3n이 존재해. 어쨌든 3의 배수가 끼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게 성립하지 않죠. 얘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집합은 존재하지만 포함되는 집합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려면 n이 뭐야 된다? 3의 배수여야 된다. 근데 3의 배수지만 뭐야 돼요? 얘네들은 홀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결국 얘는 자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찾는 거니까 50 이하의 3의 배수 중 뭐인 거? 홀수인 것만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써보면, 자 3의 배수 중에서 3 곱하기 1,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여기는 지우고 직접 구해봅시다 우리가. 예.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값들은 3, 그 다음에 3, 3, 9, 3, 5, 15, 3, 7에 21, 그 다음에 3, 9, 27, 그 다음에 11 곱해서 33, 39, 45 이렇게 밖에 없죠. 예, 직접 뭐 구해도 몇 개 안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겠다. 자, 732번을 볼게요. 자,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NA 교집합 B는 2고,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 순서상이죠. 이게 사실 보면 뭡니까 이게? 원이죠, 원. 이해합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그 원주 위에 있는 점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집합 B는 X 플러스 2Y는 A라는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 C는 x-b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9라는 중심이 b,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그런 원이죠. 자, 일단 NA 교집합 B가 2라는 말은 뭐냐면 얘네 둘이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자,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조건은 뭡니까? 중심에서부터 저 직선, 즉 x 플러스 2y 마이너스 a는 0까지의 거리 d를 구해보면 루트 145 00 넣어서 절대값 마이너스 a는 뭐 절대값 a라고 써도 되죠. 자, 그게 반지름인 2보다 어때야 되는 겁니까? 예, 작아야 되죠. 그래 두 개 점에서 만나죠. 그럼 절대값 a는 2 루트 5보다 작고, 그럼 a는 마이너스 2 루트 5보다 크고 2 루트 5보다 작다. 됐죠? 최대값. 근데 이제 AB는 정수라고 그랬지. 그럼 2 루트 5는 사실 루트 20이잖아요. 그럼 얘가 4점 얼마 얼마니까 A가 가장 클 때는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A하고 C가 뭡니까? 두 원이죠. 두 원은 한 개 점에서 접한다는 얘기죠. 자, 접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접하는 경우하고 내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외접하는 경우는 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제 내접하는 경우는 자, 중심하고 중심을 연결한 선은 접점에 가서 닿으니까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돼요. 예,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자, 어쨌든 중심이 하나는 0,0이고 반지름이 2, 또 하나는 b,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어쨌든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는 뭐가 돼요? 루트 b 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그게 가장 클 때는 두 반지름을 더한 거, 즉 5가 될 때겠죠. 그 다음에 작을 때는 두 반지름을 뺀 1이 될 텐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 제곱해주면 b제곱 플러스 9는 5, 25, b제곱은 16, 그래서 b는 4가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8이 됩니다. 자, 이제 73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 U 1, 2, 3, 4, 5, 6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연산별을 A별 B는 A차 집합 B의 여집합과 B차 집합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다. 아, 이거를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하면 A차 집합 B 합집합 B차 집합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A가 있고 자, 이렇게 B가 있을 때 A차 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차 집합 B가 아닌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이제 A 별 B라고 한 거예요. 예, 요렇게.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1, 2하고 이제 2, 3이라는 두 집합의 별이 2, 4, 5, 6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이제 원래 얘네 둘은 교집합이 이제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죠? 교집합에. 그럼 이제 여기는 1이 있을 거고, 여기는 3이 있겠죠. 그럼 요 바깥 부분에는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니까 여기에 4, 5, 6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요 색칠을 너무 진하게 해놔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다시 좀 그릴게요, 그림을. 예. 예, 여기가 지금 A별 B를 나타내는 집합이죠. 여기가.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다시. 자, 얘가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A에 1, 2, 2, 3이니까 2, 1, 3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4, 5, 6이 있는 거니까 요거 만족하는 거는 2, 4, 5, 6이다. 맞죠? 자, 뭐 간단해요. 생각해보면. 자, 그럼 또 얘는 뭡니까? 이게 색칠한 부분을 얘기한다는 건 뭐 알겠으니까 됐고,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어서 적용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자, A 여집합에서 B의 여집합을 뺀 거잖아. 그치? 됐죠? A 여집합에서 B 여집합을 빼면 A 여집합 교집합 B가 돼요. 그래서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B 차집합 A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B 차집합 A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또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보면 여기다 이제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 넣은 거죠. 그럼 얘는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돼서 얘는 A 차집합 B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앞뒤 순서만 바뀌어서 어차피 교환 법칙은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이런 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니은도 맞습니다. 똑같은 거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공집합이라고 했네요. 됐죠? 자, 이제 요거는 좀 지울게요. 얘가 뭐 꼭 이거는 아니니까. 됐죠? 예. 이 부분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여기가 텅 비어 있는 거지. 그러면 집합 AB의 원소가 뭔지 모르겠지만 1, 2, 3, 4, 5, 6이 전부 다 요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안에 1, 2, 3, 4, 5, 6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면 그 두 집합 AB의 순서상 AB의 개수는 64다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한 집합이 정해지면 나머지 한 집합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여기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집합 A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인데 요 A 차집합 B, 그러니까 여기는 공집합이고 얘는 다 공집합이에요. 여기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애만 정해지면 여기는 저절로 정해진다는 얘기니까 결국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2의 6제곱은 88의 64, 그러니까 64이다. 맞죠? 예, 그래서 5번도 맞는 겁니다. 자, 734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 U는 자,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 C와 루트 A, 루트 B, 루트 C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집합 B의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쉽게 얘기해서 루트를 씌운 거잖아, 얘네들이. 그지? 그런데 합집합의 원소가 5개래. 아, 그 말은 교집합의 원소가 1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A하고 B하고 C는 크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A하고 B하고 C의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루트 A하고 루트 B하고 루트 C도 크게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됐죠? 근데 이제 A하고 C의 합은 53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3이라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도 모여야 돼. 얘네들도 자연수여야 돼. 왜?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아, 그 말은 A, B, C가 모두 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다. 자연수의 제곱수다. 알겠죠? 예. 제곱으로만 되는 원소들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됐지? 자, 그런데 A하고 C의 합이
53이니까 제곱수 중에 더해서 53이 되는 거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1, 4, 3, 3은 9, 4, 4, 16, 5, 25, 그 다음에 6, 6에 36, 7, 7에 49 하니까 자 4하고 49를 더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53이 되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A가 4고 C가 뭐다? 49라는 거 아는 거죠. 일단 됐죠? 그걸 통해서 그럼 루트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A는 2가 되는 거죠. 자 루트 B는 뭔지 몰라요. 그리고 루트 C는 뭡니까? 루트 C는 7이겠죠. 이렇게 됐죠? 그럼 현재 우리는 집합 A는 지금 4하고 그 다음에 B하고 근데 이제 B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B하고 49를 원소로 갖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2하고 루트 B하고 7 이렇게 원소로 가져야 되는 거지. 자 얘네들이 좀 더 작은 값이니까 이제 여기서 생각해죠. 그럼 루트 B가 자 4 아니면 49가 돼야 되는 건데 그죠? 49가 되면 B가 훨씬 큰 값이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어차피 하나는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지? 그러니까 루트 B가 4라면 자 B는 뭐가 되고 16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해결이 되죠. A는 자 4하고 16하고 49가 되는 거고 집합 B는 2하고 그 다음 루트 16이 4니까 4하고 그 다음 7이 되는 거니까 딱 만족을 하죠 우리. 그러면서 교집합은 딱 한 개만 생겨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 주시면 2 더하기 4에서 6이고 6 더하기 7에서 답은 13이 되겠네요. 자 735번 보자. 전체 집합 U는 A, B, C, D를 원소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A는 X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면 그 A는 X의 원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X에는 반드시 A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서 X는 뭐여야 되는 거야? U의 부분 집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는 A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또 집합 B는 뭡니까? B가 Y의 원소여야 되니까 B가 반드시 들어가고 그리고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B가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 집합이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NA 합집합 B를 구해봐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단 NA 집합 A 다시 자, 얘는 요거를 좀 더 우리 확장해서 보면 X 그러니까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A를 원소로 갖는 U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걸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야. 알겠니? 이건 멱집합이라고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그건 몰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집합 A, 집합 A, B 뭐 이런 식으로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NA는 뭐가 되겠니? NA는 A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2에 4 빼기 1에서 총 8개가 되는 거죠. 그럼 집합 B는 뭐가 되겠니? 집합 B에는 B가 반드시 원소 들어간 집합을 원소로 갖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NB도 B가 반드시 들어간 부분 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4 빼기 1에서 2의 세제곱 8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집합은 뭐겠니? A, B가 다 들어간 집합이겠죠. 그죠? A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간 그러한 집합들. 그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NA 교집합 B는 2에 4 빼기 2에서 4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NA 합집합 B 원소의 개수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니까 16 빼기 4에서 답은 12가 되겠네요. 자, 736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 U
A, B, C, D, E의 부분집합 A에 대하여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SA라고 하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SA라고 한 거야. 알았니? 자, 이때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자, 부분집합의 개수가 4이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2개겠죠. 2의 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 됐죠? 그러면 원소가 2개인 집합의 여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겠니? 세 개겠죠. 왜냐면 여기 원소가 좀 총 5개가 있잖아. 그 중에 여집합이니까 원소가 3개가 되겠죠. 그럼 걔네들의 SA 여집합, 즉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 8. 기억 맞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니은 A 여집합이 B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게 무슨 소리라고 그랬어? B가 A에 포함될 때야. B가 A에 포함될 때. 됐지? 자, B가 A에 포함되면 아무래도 누구의 개수가 더 많습니까? A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겠죠. 그죠? B가 A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더 많아지겠죠. 이건 뭐 개수를 뭐 일일이 해서 따져볼 필요 없이 B가 A에 포함되는 집합이라면 뭐 같은 집합이면 당연히 같을 거고요. 그죠? 부분집합의 개수가. 원소가 많을수록 부분집합은 많아지겠지. 어차피 얘네들은 다 2의 NB, 그 다음에 2의 NA 이렇게 되는 거잖아. SB라는 건. 그지? 그러니까 SA라는 게 여기서 알고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SA라는 것은 결국 2의 NA인 거예요. 이렇게 원소의 개수만큼 이렇게 거듭 제곱한 거지. 그러면 B가 A에 포함된다는 말은 NB는 NA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거듭 제곱을 해주면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니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뭐 따져보지 않아도. 자, 이번에는 A, B가 서로 소일 때야. 자, A, B가 서로 소일 때. 자, 그때 SA 합집합 B라고 그랬죠. 그건 SA랑 SB를 합친 거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A는 AB를 원소로 갖고 있어. 그 다음에 B는 CDE를 원소로 갖고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SA는 2의 제곱에서 4가 되겠고 SB는 2의 세제곱에서 8이 되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2가 되겠지. 근데 SA 합집합 B는 얘네 더하면 5개니까 2의 5제곱에서 32가 되죠.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는 덧셈으로는 우리가 정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 기억 니은 4번이 되겠네요. 자, 737번 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 위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NB-A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이 원소의 개수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NB에서 NA 교집합을 빼던가 아니면 합집합에서 B만 남겨야 되니까 A를 몽땅 뺀 거, 이 둘 중에 하나로 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근데 최대값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 개의 값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걸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죠. 자, 일단 뭐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전체 집합의 개수는 이제 25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 교집합, 그 다음에 자 분배법칙 써서 A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예요. 근데 얘가 뭐냐면 공집합이죠. 공집합하고 얘를 합치면 그냥 A 교집합 B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얘는. 이해했죠? 그래서 나에서는 우리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구나. 적어도 하나 원소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A에서 B를 뺀 게 11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우리가 최대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최대. 그러면 최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면 되는 거지. 그럼 교집합의 원소가 최소란 말은 뭐예요?
그냥 원소가 하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Na 교집합 B는 어차피 한 개 이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는 1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최대로 할 수 있겠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NA에서 NA 교집합 B인 게 N 차집합 B인데 그게 11이야. 그러면 NA 교집합 B가 최소일 때를 1이라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넘겨주면 NA는 어쨌든 11 플러스 NA 교집합 B일 거잖아. 그럼 어차피 얘는 얘가 1보다, 그러니까 얘는 12 이상이겠지. NA의 개수는. 그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 집합이 25개야. 그럼 가장 클 때. 됐죠? 그러니까 NA는 어쨌든 11개의 원소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NB가 가장 커질 때는 언제예요? NB는 총 25개에서 11개를 뺀 거겠죠. 됐죠? 그럼 11개를 빼면 얼마야? 14가 되겠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NB차 집합 A의 최대 값을 구하는 거니까 14에서 교집합의 원소가 최소일 때 1을 빼면 13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게 NB 차집합 A의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738번 볼게요. 은행 A 또는 은행 B를 이용을 하는 고객 중에 남자 35명과 여자 30명을 대상으로 두 은행 A, B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A, B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A, B를 이용하는 남자 고객과 남자와 여자를 합친 거예요. 말하자면. 됐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은행 A를 이용을 하는, 됐죠? 그 고객의 집합을 A라고 할게요. 뭐 은행 AB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을 집합 B라고 할게요. 그럼 어쨌든 우리는 NA 교집합 B는 NA에다가 NB를 더하고 NA 합집합 B를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일단은 보면 총 합이 남자는 35명이고 여자는 30명이고 여긴 중복이 있을 순 없죠.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한 고객들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됐죠? 은행 AB를 이용하는 고객은 합쳐서. 그죠? 그런데 은행 A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와 은행 B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의 합은 80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NA와 NB의 합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그게 82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남자 35명, 여자 30명은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거죠. 그러니까 35 플러스 3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82 빼기 65 하니까 17 이렇게 나오겠죠. 그 17명이 바로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A도 이용하고 B도 이용하는 사람. 자, 그런데 두 은행 A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남자 고객의 수와 두 은행 A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는 같대요. 같다고 했네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반으로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 위가 남자고 이 위가 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됐지? 그러면 AB 중 한 은행만 이용한 남자 고객의 수는 결국 어디에요? 요 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위. 됐죠? 그 다음에 두 은행 AB 중 한 은행만 이용하는 여자의 고객의 수는 요 밑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 아래. 이게 서로 같대요. 그러면 요 합친 거를 선생님이 요 남자고 그러니까 교집합을 뺀 거야. 한 은행만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의 수를 A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B라고 근데 고객 수는 같으니까 여기는 뭐 A라고 할게요. 이렇게. 여기가 됐죠. 그러면 이걸 합친 게 얼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전체에서 뭘 뺀 겁니까? 지금 교집합을 뺀 거죠. 합집합에도 교집합 뺀 거야. 이 숫자가. 그러니까 즉 2A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죠. 그러니까 합집합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65명이고요.
교집합은 아까 우리 17이라고 했죠. 예, 그걸 빼주게 되면 결국 얼마가 되는 겁니까? 65에서 우리 17 빼는 거니까 48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둘 다 똑같으니까 여기 24, 여기 24명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남자 고객이 총 몇 명이야? 35명이야. 그러면 35에서 24를 빼면 9명, 11명. 그죠? 11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35에서 24를 여자 30명이죠. 30에서 24를 뺀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B 두 은행을 모두 이용하는 남자 고객은 11명이고 여자 고객은 6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와 B를 모두 이용하는 여자 고객의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과 자연 특강 신청을 받은 결과이다. 인문학을 뭐 A라고 합시다. 자연 특강을 B라고 하고요. 자, 인문학 특강을 신청한 학생은 그러면 NA죠. NA는 자연과학을 특강을 선택한 NB보다 16명이 적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적어도 하나의 특강을 신청한 학생이 바로 뭐예요? 합집합이죠. 그러면 NA 합집합 B는 어떤 특강도 선청하지 않은 학생, 즉 NA 합집합 B의 여집합보다는 80명이 많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NA 합집합 B에다가 N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더한 게 전체 12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얘네보다 80명이 많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NA 합집합 B의 여집합에 플러스 80 하고 이거 더하는 거니까 2배의 플러스 80은 120이 되는 거고, 그러면 2배의 N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40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NA 합집합 B의 여집합, 지금 아무것도 신청 안 한 학생이 총 20명이구나. 그러면 또 합집합은 그거보다 80명이 더 많다고 그랬으니까 NA 합집합 B는 100명이네 라는 것을 이제 우리 나에서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 됐죠. 뭐 완전 다 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합집합이 지금 100인데 NA하고 NB는 또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NA 교집합이라는 거는 NA 합집합 B에서 NA 플러스 NB에서 NA 합집합 B를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럼 NA가 NB 마이너스 16과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자, 그리고 NA 합집합 B는 어차피 100이니까 100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결국 NA 교집합 B는 2배의 NB 마이너스 116이 되겠고요. 그러면 결국 2배의 NB는, 자, 넘어가서 NA 교집합 B 플러스 116이 되겠죠. 그럼 이게 결국 NB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분의 자, 2분의 1 NA 교집합 B 플러스 그 다음에 2로 나눴으니까 2, 50 2, 8에 16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연과학 특강만 신청한 학생 수라고 했어. 그래서 자연과학 특강이 B니까 자연과학만 특정한 신청은 B 차집합 A지. 근데 개수는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N B 차집합 A를 구하려면 사실은 NB에서 뭘 빼야 돼? NA 교집합 B를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NB가 이거니까 여기에서 교집합을 빼면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붙인 거야, 이렇게. 알았니? 그러면 이제 여기 2분의 1 빼기 1이니까 58 마이너스 2분의 1 NA 교집합비가 되겠죠. 다 됐어요. 자, 자연광학 이게 최대값, 여기가 가장 커지려면 여기가 가장 작으면 되겠죠. 그럼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NA 교집합비가 0일 때 그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8명이 되겠네요. 자, 이것으로 C단계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